고 국가가 참 위험한 측면에 다다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바로 뉴라이트 때문에 이런 것이죠. 뉴라이트 세력들이 주도를 해서 기조발제에서 김남별 선생님께서 뉴라이트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뉴라이트 세력들이 지금 정치 세력화하기 전에 제일 처음 등장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식민지 근대 활용이죠. 또 하나가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광복절을 건국절을 바꾸자죠. 건국절 만들자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 이제 그걸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앞에 정태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 논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없죠. 특히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든지 건국절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을 한다든지 그건 전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정말 이승만이 건국한 사람 같고 건국 대통령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8년에 건국됐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면 잘 모르니까 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려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48년 건국론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것이 우선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거다.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다. 또 이승만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이승만을 모욕하는 거다. 또 실제 그걸 결과로 보면 결국 북한을 엄청나게 이롭게 해주는 이적행위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다 아시는 내용을 생략을 하고 우리 한국 민족 역사는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단기민년 쓰고 그러는데 반만년 동안 우리는 나라를 세웠다가 그 나라가 망하면 다시 나라 세우고 또 다시 나라 세우고 그러면서 와서 지금 우리는 2004년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럼 이 58소서부터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냐? 언제 세워졌냐? 저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1910년 8월 달에 대한제국이 망하니까 그 나라가 망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이죠. 또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3.1 독립선언입니다. 그 밑에 3.1 독립선언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 3.1 독립선언 내용이 길지만 핵심은 첫 문장이 있습니다. 첫 문장이 짧지만 보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이걸 선언한 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독립국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독립국을 선언했으면 독립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 어디서 세웠냐? 그 중국 상해에 프랑스 조계에서 세웠습니다.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국내에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일본이 차지했는데 만주 연해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해 있다고 우리 땅인 줄 알지만 만주 연해주 러시아 땅 중국이 완전히 통치하는 땅입니다. 거기 있는 중국 아이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겠냐? 뭐 나라 뺏기고 불쌍한 사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일본 앞잡이고 온 것이죠. 세울 데가 없습니다. 상해에서 세웠다고 해서 중국이 도와줬는 줄 알지만 중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것은 프랑스입니다. 상해는 프랑스 조계에서 세웠습니다. 그 프랑스 조계에서 이제 국내에서 독립국을 선언하고 세울 수 있는 데 거기뿐이니까
프랑스족에서 세운 것이죠.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9쪽에 있는 것이 그 기록인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지사로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부터 무슨 결정을 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엔 언제 회의했다, 장소는 어디서 했다, 또 의원은 몇 사람이 참석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29명이 모여가지고서 제일 처음 결정한 것은 우리 모임의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임시의정원을 먼저 설립했죠.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국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를 정해놓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의장, 부의장, 또 서기, 선출해서 임시의정원을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국회를 먼저 구성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에서 이제 독립국 임시정부 이걸 수립하는 수립을 하죠. 이제 60쪽에 있는데 그것도 내용을 한줄이면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의정원 제1차 회의를 열립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그런 독립국의 이름, 국호는 뭐라고 그럴 거냐? 그래서 국호 먼저 정하죠. 국호는 대한민국을 정합니다. 나라를 정하면 정부를 세워야 되잖아요. 정부에 이제 행정수반의 명칭은 뭐라고 그럴 거냐? 행정부서는 뭐를 줄 거냐? 그런 걸 결정을 하죠. 그래서 수반 명칭은 국무총리라고 그러자. 행정부서는 내무부에서 6개 두자. 그게 두 번째 결정한 거 관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국무총리는 어떻게 하고 각부 총장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국무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에는 이승만 박사가 선출이 되고 내무총장이 안창월 그래서 그 가원들을 선출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헌법을 제정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1919년 4월 11일 날 있었던 그 과정입니다. 60점 밑에 보면 거기 국호, 관제, 국무원의 관할 선출 그 있잖아요. 그 네버처럼 거기에 보면 먼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하자. 먼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입니다. 또 61쪽에 보면 저 헌법을 제정했는데 헌법이 제일 처음에는 10개 조였지만 이 10개 조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법 밖에서는 이걸 뭐 분석하고 했는데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와 보면 그 조항 내용을 보면 내용들이 참 아주 귀중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단군이 고전을 세워가지고 1910년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는 군주가 주권을 가진 그런 시대이잖아요. 지금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시대로 변하는 것이죠. 1910년까지 전쟁 군주제였잖아요. 근데 민주공화제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하면 그렇습니다. 또 그 제10조 한번 말씀드리면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하는 국회라고 하는 명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계시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거의 모르죠. 지역국회에서 지역국회 48년 지역국회 소집됐을 때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준 줄 알지만 지역국회 때 자기들 이름 정한 일이 없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임시의정원이라고 하지만 독립되면 우리 국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8년도에 그냥 그게 국민의 대표기구가 그냥 국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독립국의 이름을 왜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에서 제자를 민자를 바꾼 것입니다. 제자를. 그럼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나라 이름은 정확한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도 대한제국도 정확한 국호는 대한입니다. 대한제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고 대한민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 이조정 광복회장이 우리는 나라가 망한 적이 없다. 우리는 대한이라고 하면서 그냥 나왔다. 그냥 제국에서 민국이 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제자를 민자를 어떻게 바꿀 생각을 했느냐. 그게 여러 가지 아무도 그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91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2년 전에 상해에 있던 분들이 대동 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대동 단결 선언이 그 60조 밑에 있는 건데 조금 읽어보면 유미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오임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삼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 즉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미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8월 29일은 우리 동지들이 삼보를 그대로 계승했다. 기간에 순간도 정신이 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번도 잠시 끊어져 본 적이 없다. 그 옆에 출연되면 경술련 유미 황제의 주권 포기나 즉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언이니 그래서 고종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다. 주인으로 못하겠다고 포기했다. 그것은 고종 황제가 우리한테 묵시적으로 주권을 서유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국민들이 주권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주권자가 제국되고 주권자가 이제 미국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 뒤에 63 쪽에 국가 구성 사멸서 이런 게 하는 것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공국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하지요. 그래서 부정하는 논리가 국가가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있냐, 이 갖췄냐. 그래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19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개정한 헌법입니다. 그럼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어.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정한. 그래서 헌법 1, 2, 3조에 국민 주권 영토를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걸 그 전에 지금은 유나이티에 본 처음 사람들은 안 그러고 이제 지금 아리우스랑 늦게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도 국민 주권 영토를 좀 보고 강원도지사가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분이나 국민 주권 영토 얘기 나와서 이걸 헌법으로 제시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헌법에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지 못했는데 그건 소용이 없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정식국가가 되기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흑수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반도는 백두산까지 중앙강 압록강까지가 다 한반도죠. 그리고 우리는 헌법에만 규정해놓고 실효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그런 소리 못했죠. 요즘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은 내용이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렇고 또 64쪽 가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독자적인 언어로 사용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자주독립국의 상징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하고 나서 곧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연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호로 사용했다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유나이트 쪽에서 얘기가 국호를 어떻게 연호로 사용합니까? 중국도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지잖아요. 중화민국도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그대로 연호로 사용한다. 했어요. 그런데 논리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모든 문서에서 다 서기 언어 안 쓰고 다 대한민국 몇년 썼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를 제시해 드린 것이고 국정일 그것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67쪽으로 가면 대한민국 1948년에 건국됐다고 했는데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도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연국대 속기록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8년에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은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해서 198명 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5월 31일 날 모여서 국회를 제일 처음 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헌법을 공포했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7월 20일 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선출이 됐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10월 24일 날 국회에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행정장관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각 행정부 장관들을 다 임명을 해가지고 8월 15일 날 이렇게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선포했죠. 이게 다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저 과정 속에 보면 69쪽에 보면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어디서도 자기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69쪽 위에 보면 그 국회 개원식 개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5월 31일 날 이승만 국회의장이 국회를 여는 개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짧지만 이게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자기가 여기를 대한민국 30년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로치고 단기 몇 년 됐습니다. 이때는 국회를 여는 막 뽑아가지고 개원을 했습니다. 뭐 헌법도 제정한 일이 없고 연을 쓰자고 결정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대한민국 30년 이건 주정부가 쓴 연을 그대로 쓴 것이죠. 또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했잖아요. 국회를 막 연 때 국회를 결정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했잖아요. 이건 1919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다음에 그 일종의 노란 표시를 하는 것은 이게 개사인데 개사 때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뽑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수립할 거냐라고 정부 수립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제 안 보이십니까? 70쪽에 보면 위에 먼저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국민 민주정부를 재건설하자. 근데 이 민국을 언제 한 것이냐? 그건 김인현 3월 1일에 한 거다. 또 이 국회에서 건설된 정부는 김인현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29년 만에 우리 부활시키는 거다. 또 민국 여론도 김인현에서 쓰자. 이 얘기는 지연국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아작 불리가 아니잖아요. 1919년에 세워준 것을 그대로 계승하자. 그래서 정부 수립하자. 그런 얘기죠.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국가를 새로 건국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그 밑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지연헌법이잖아요. 이 지연헌법에 아까 우리 이만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문에 보면 김인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그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된 거냐? 김인현 3.1운동은 1919년이잖아요. 그래서 지연헌법에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못 박았습니다. 근데 더 한 것은 지연헌법에 전문이 들어가게 된 거는 아까 이만열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박사가 고집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고집한 것인데 그 오른쪽 71쪽에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지연헌법 속기록인데 이승만 의원이 가서 헌법 전문에 이런 내용부터라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니까 72쪽에 하는 걸 보면 이승만은 자기가 직접 전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어서 말씀한다. 그래서 그리고 헌법 격주의 전문을 써놓자. 그리고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김인현 3.1 혁명에 권리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했다. 이승만은 3.1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기초위원들이 제일 처음에 전문 능력을 반대하다가 이승만 박사가 설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설득하는 것이 밑에 있는 것인데, 우선 헌법기초위원들이 전문이 필요 없다고 반대하니까 이승만 국회의장이 우리가 정부 수립을 안 가르쳐놓으면 이 정부가 누가 세워주는 거냐. 이 정부는 미국이 세워주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미국 정부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1919년에 우리는 정부를 세웠지 않냐. 또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일본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떠든 게 뭐냐. 이 동양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몰랐는데 우리가 와서 민주주의를 심어준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심어주기 전에 우리는 이미 1919년서부터 우리는 민주공화제 시작했다. 그걸 알게 될 거 아니냐. 또 한 가지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수립했다고 안 해놓으면 야, 이게 우리 후계들은 우리 선조들은 나라에 뺏겼어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미국이 세워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이승만 교수의 지역의 속기록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때까지 지적해오지 않았냐. 그걸 우리 후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헌법기초위원들이 의장님이 작성해가지고 오시는 것은 문맥이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설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그래서 헌법조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헌법조문에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립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겨서 넣은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런 분을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역사를 아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만 아니라 역사를 농단하는 것이죠. 유라이트들이 지금 역사를 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죠. 아까 이만희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헌헌법에도 전문에 그렇게 돼 있고 신헌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에서 이승만을 모신 것 같고 추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이승만을 깎아내고 이승만을 지고요.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그러잖아요. 이승만은 대통령을 2번 했어요. 1919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통령 해가지고 25년까지 한 6년 동안 대통령 했잖아요. 48년에 또 대통령 돼가지고 60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48년에 제일 처음 대통령 된 사람? 이승만은 그 전에도 대통령 했었는데 또 이승만은 막 지워버리고 이승만은 막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유라이트들이 이승만 띄우고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승만 앞세워서 맹거리 한 거다. 참 그런 일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북한업선에게 이롭게 해주는 이조팀인데 해방되고서 남북에 각각 대한민국하고 조선민주주의 유보하고 시작됐잖아요. 남쪽은 북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쪽은 남쪽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계례라고 부르죠. 계례 교단이라고. 그럼 자기네한테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정말 계례인지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길은 우리가 당군서부터 해서 대한제국망하고 1919년에 대한민국 세워졌고 우리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민족의 정통이다. 그러면 우리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삼파수 북쪽에 김일성 집단이 그걸 딱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 계례가 그게 분명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건국하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나라 세우고 그래서 그냥 같은 대동한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 북한은 그 정통성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거기 조선민족해방투쟁사나 조선전사 이런 데서 대한민국 민주정부는 아주 엄청나게 비판하고 가서 정치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나이트가 주장하는 것은 식민지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전혀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 불충하고 정말 북한을 저들이 이렇게 해주는 아주 이적행위하는 그런 짓입니다. 국가반법 다스리는 국가반법 다스리는 이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유나이트가 주장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지만 내용을 알아보면 그게 허무하고 맥락이 그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